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지역 방송 3사가 함께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황수동입니다. 이번 토론 방송은 4월 10일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습니다. CJB와 KBS 청주, MBC 충북이 공동 주최하는 오늘 토론회는 첫 순서로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모시고 진행이 됩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의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입니다. 녹색정의당 송상호입니다. 네,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승우입니다. 네, 새 후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출마를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토론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당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 청주 상당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이강일입니다.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무려 1,900조 원,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민생은 파탄,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런데 임금은 제자리입니다. 실질 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지난해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이른바 부자 감세라고 불리는 것들에 의해서 역사상 최대인 56조 원의 결손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들의 근로소득세,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이죠. 몇 조를 더 걷었다고 합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무능, 무책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옥죄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국민과 서민의 민생을 먼저 챙기는 참 일꾼을 뽑는 선거여야 합니다. 저 이강일,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통해 사회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복가정재단 상임이사,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민생경제지원단 상임위원장, 당원들 중심의 지역위원회를 만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지역위원장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상당히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상당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할 후보 이강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가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녹색정의당 송상호입니다. 전 아직도 오송으로 가는 747 버스를 보면 마음이 좀 아립니다. 당일에는 기후위기를 넘어서요, 정확하게 홍수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량 확장 공사를 담당했던 행복청도, 도로관리에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도, 미호강 관리를 책임져야 할 청주시도 어느 누구 하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기후재난이 바로 우리 집 앞까지 다가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30년이 됐을 때 우리 인간들이 지킬 수 있는 환경의 한계치를 넘어서게 됩니다. 전 세계가 이제 힘을 모았습니다. 2050년까지요,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의 45%를 감축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 느립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요, 기후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기후정책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핵발전소를 3배 늘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요, 우리 에너지에서 핵발전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6%인데 3배라고 하면 상상하기도 좀 힘듭니다. 하긴 요즘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한당 가격이 870원이라고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생태 시민사회로의 전환 가능합니다.
생태 시민사회를 위해서 공공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녹색 사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런 일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주거, 녹색 환경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겠습니다. 송상호입니다. 녹색 정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상당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상당구 국민의힘 후보 서승우입니다. 저는 상당구 월호동에서 태어났고 고교 시절과 공직생활 30년 중 15년을 상당구 소재 충북도청에서 근무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국정의 견제와 지원은 물론 입법 활동을 통해 국가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국정을 지원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지방행정의 달인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대통령실에서 지방행정과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30년간 공직을 마무리하고 그간 축적된 행정 경험과 노하우, 단단하고 폭넓은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충북 청주 지역 발전을 위해 진심을 다해 봉사하고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힘은 여소야다의 어려운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다양한 국정 현안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많은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대 여당의 정부 발목 잡기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여 국민과의 약속, 이를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를 잘 추진해야 합니다. 저 서승우가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에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후보의 모두 발언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후보들의 대표 공약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은 두 가지 공약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청주시 상당구야말로 가장 기후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요,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대기 정체가 가장 높은 분지 지역이고요. 특히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상당구의 경우에는 낙가산, 겉대산, 우암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지역입니다. 지금도요, 지역 난방공사와 각종 산업단지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는 민간 쓰레기장 문제도 심각한데요. 청주에서 전국의 민간 쓰레기의 18%가 소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앞으로 SK 하이닉스에서 LNG 발전소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청주시 전체에서 배출한 양의 18%의 오염물질을 추가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런 공기들이 서풍을 타고 그대로 상당구에 와서 머무르게 됩니다. 요즘 제가 아침 인사할 때 보면은요, 정말로 스모그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전문가 단체인 기후솔루션에서는요, LNG 발전소 이대로 진행되게 되면 향후 40년 동안 1000명의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추가 사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단계적 이전, 산업단지 태양광 의무화, LNG 발전소 중단, 도시숲 건설을 통해서 미세먼지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군사관학교 비행장을 이전하겠습니다. 요즘 비행장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운행되고 있는데요. 소음이 법적 기준이라고 하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2020년에 비행기가 한번 남이면에 떨어진 적이 있죠. 2011년에는 2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각종 아파트들이 들어선 지금 이 시기 해야 10년 후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의 공약 발표입니다. 예, 저는 주요 대표 공약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주 남부권 복합 터미널 조성입니다.
청주 남부권인 동남지구, 방서지구, 분평지구 등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교통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청주 남부권 복합터미널 주성입니다. 두 번째는 청주 동남권에 청년 디지털 큐브 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남부권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 영화 촬영소, 드라마 촬영소, 웹툰 제작소, 메이커스 스페이스, e스포츠 센터, 디지털 지식산업센터 등 청주 남부권에 디지털 인재 육성을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는 충북학사의 복합형 교육발전 특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충북학사를 단순히 기숙형 숙박시설이 아닌 청주 남부권 교육발전 특구로 조성해서 여기에는 기숙시설, 문화시설, 평생교육시설, 돌봄시설, 디지털 인재육성시설, 여가와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복합형 교육발전 특구 모델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 청주시 4개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공통공약이 있습니다. 대전 신탄전, 용암, 금천, 도청,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충청권 광역철도 2호선 추진, 청주공항 인근의 글로벌 항공물류 거점지구나 신경지 생활권, 민간 활주로 신설 등 청주공항 활성화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의 공약 발표 듣겠습니다. 네, 제 공약은 첫째는 검찰 구조 개혁입니다. 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의 과잉 권력을 좀 덜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기수청 중심으로 완벽하게 세팅을 다시 하고요. 검사의 불필요한 특활비를 과감히 축소하겠습니다. 또한 법조 시스템 개선도 하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인 판검사하고 일반 변호사를 분리 선출하는 시스템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들만의 리그와 전관예우 차단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상당구 발전 계획에서 4개의 좀 권역으로 개발축을 조성해 나가고 싶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전통 도심 특구 지역이 있을 거고요. 산단산성과 더불어서 명암저수지, 어린이회관을 포함하는 지역 특구, 그다음에 미원 낭성은 그 옥화 구경, 미동산 수목원, 추정리 메밀밭, 그리고 로컬 푸드를 연계해서 건강 힐링 체험 코스로 개발하는 거, 가덕 문희 남일지구는 청남대와 주변의 향토자원을 연계한 관광 체험 코스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셋째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 유치와 R&D 지원입니다. 상당구 소재 이전 기업 대상 R&D 예산을 좀 지원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제조업 기업의 업무 협력을 지원하여서 4차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지적 생산력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넷째는 저희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구는 청주시 4개구 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빈점포들이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민심이 아주 안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확대해서 빠르게 내수 회복을 좀 도모하고요. 중소상공인 대상 저리대출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골목 상권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구 새 후보의 공약 발표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후보별로 각각 6분씩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2명의 후보 모두에게 한 번 이상 질문을 해야 하고요.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 꼭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논쟁은 사회자 직권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주도권 토론 시간에는 3가지 산업과 복지와 또 개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주시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5청이나 5송에 있고 우리 상당구 지역에 많지는 않습니다. 청주시에 한 3천여 개의 기업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은 우리 상당구에는 142개, 3.9%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도 동남권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따라서 우리 동남권 지역에서도 기업 유치라든지 산업 유입이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거주를 하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남권 지역의 기업 유치나 산업 유입하는 방안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뭐 이강일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의 미래 산업이라는 것이 오창하고 오송에 좀 집중이 돼 있다라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주는 하나의 도시이고 하나의 메커니즘 속에서 순환되는 경제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동남지구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상당히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타의 구에서도 동남지구와 같은 아파트 단지나 주거 명품 지역을 갖는다고 했을 때 과연 적합하냐 했을 때 그걸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동남지구의 그런 양질의 주거 단지에는 상당히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적 자원이 있다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남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산업이 발전돼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서승우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약 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지적 중심 산업이고 청년 중심의 지적 재산과 관련되는 산업 구조가 유치되는 것이 거주지와 가까운 데서 유치될 수 있는 최적의 산업 구조가 아닐까 해서 그러한 공약의 유사성을 저하고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저도 공약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자도 이강일 후보 대표 공약이 디지털 혁신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또 혹시 송성 후보님도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당합니다, 지금. 청주시가 미세먼지 1등 지역이거든요. 지금 산업단지를 더 추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또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니 저는 이게 언제적 공약인지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주 전역에 많은 공단들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에게 혜택 많이 주고 공장 많이 짓는 것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낙수 효과가 있는지 아무런 낙수 효과 없다라는 것이 이미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돌봄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령화 시대입니다. 각종 돌봄 일자리들을 얼마든지 국가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산을 투여해서 녹색 일자리, 저탄소 일자리,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특히 청주 상당구부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통합돌봄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종합돌봄 복지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청주 그리고 상당구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는 공약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문하려고 그랬는데요. 두 후보가 답변을 길게 좋은 의견을 주셔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주시는 도농 복합 지역이거든요. 구도심도 있고 심도심도 있고 농촌 지역도 있는데요. 가장 요새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원도심 재개발 건축입니다. 원도심 재개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이강일 후보님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먼저 답변을 해야 되겠군요. 원도심 재개발은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불리한 법을 좀 개정한다든가 조례를 좀 제정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개발에는 상당한 자원이 투자됩니다. 여기에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매칭이 돼서 개발을 해낼 수 있는 자금적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건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잘 합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상당히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여하히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개발의 난이도, 그다음에 속도가 결정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20초 정도만 해주시면 제가 저도 답답한데요. 원도심을 또 재개발한다. 언제까지 개발 정책을 취할지 모르겠고요. 지금 시대의 핵심적 가치는 재개발이 아니라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가 원도심의 각종
그 건물들을 공공 구입하고 그린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함께 쓰거나 공공주택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만이 기후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도심이라는 데는 상권 건물 주택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제한을 한다면 원도심에 계신 분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안전 문제도 있거든요. 뭐 이를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건폐 용적률을 높이고 네, 시간이 예, 다 됐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예. 네. 자, 서승우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끝났습니다. 주도권을 가지시면 30초 이상 답변을 들으시고 나서 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에게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불과 그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그 청원구 경선에 참여하셨다가 충북 정치 본류인 상당구의 공천을 획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서승우 후보께 축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상당구를 잘 돌아보셨는지 좀 자못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당리당략으로 개인적인 욕심으로 명예를 위해서 정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이왕 상당구에 오셨으니까 청주와 상당의 발전을 위해서 소속의 구애낌 없이 저와 함께 나중에 지역 상생과 발전을 위해서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정가로 쭉 지내오셨는데 제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직접 살을 맞대고 이렇게 지내보면 국민들의 삶은 서류로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정과 국민들의 체감하는 괴리를 좀 어떻게 극복해 가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가요? 네. 예. 네. 사실은 제가 공직생활 30년을 하면서 주로 다른 부분이 지방행정입니다. 15년은 충청북도에서 국제통상 업무, 외교 업무, 지역 발전 업무를 했었고요. 중앙에서도 지방 재정, 세제, 또 지역 행정체제, 동사무소 이런 걸 했습니다. 저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나 그런 데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지만 이번 제가 지난 10월 30일 날 퇴직을 하고 물론 좀 전에 이강일 후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원구에서 예비후보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지역에는 기관단체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도 있었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생활 인프라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창과 내덕 1, 2동, 북이면, 내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80여 가지 민원 아니면 또 정책 공약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상당구를 돌아보셨는지 물어보셨지만 제가 어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토론회도 있고 오늘서부터 신발이 닳도록 알겠습니다. 예, 8개 동 5개 면을 열심히 다녀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원했습니다. 늦게 오셨지만 또 상당구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크게 복무해 주실 걸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그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제가 저희 동남지구에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 그렇게 굴뚝이 나오거나 매연이 발생되는 것을 아닌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송상호 후보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뭐 커다랗게 무슨 뭐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하는 걸 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재개발에는 역시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이 가만히 되는 그러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리모델링이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을 다 리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첨언을 해드리고요. 우리 송상호 후보님, 후보님 대표 공약은 사실은 저희 공약서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가요? 우선순위는 송상호 후보님은 대표 공약이고 저는 부수 공약이라 어차피 그 차이가 조금은 있죠. 그런데 어휘적 차이인지 뭐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지금 기후 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 기후 문제를 계속 으뜸 공약으로 준비하셨는데 지금 저희 유권자들을 위해서 지금 환경을 무시하고 있는 윤 정부의 문제, 기후 환경이 미래의 경쟁력인지 왜 경쟁력인지 이러한 부분이 좀 설명이 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송상호 후보님의 입을 통해서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윤석열 정부의 기후 정책을 점수를 준다고 하면 빵점이죠. 전 세계가 지금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특히 공공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1000개의 발전소가 세워졌는데 핵발전소는 뭐 한두 개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핵발전소 늘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우리 전력의 26%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데 3배 하면 뭐 7, 80%를 핵발전소로 한다는 것이 너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SMR, 즉 소형 모듈 핵발전소죠. 이것을 통해서 뭐 SMR의 경우에는 그 냉각수의 문제를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전소들이 만약에 청주에 온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끔찍합니다. 이 소형 핵발전소 역시 안전 문제라든지 특히 폐기물 문제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핵 고준위 핵 폐기물과 관련된 명확한 처리 시설이 없다라면은 이후 향후 수출 과정 속에서 조금만 줄여주세요. 수출 과정 속에서 전혀 이제 한국 제품이 수출이 제대로 못 되게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매기겠다고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윤 정부가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했을 때 핵발전소를 늘릴 때인가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이건 제가 마무리 발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아리백, 지금 탄소 국경 제도라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무역 장벽이 생겼습니다. 아직도 핵발전 얘기하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 준비 없이 당장 곡간을 풀어 표를 얻으려는 그런 생각 네. 마시고 아이들의 미래를 아쉽지만 위해서 환경해 주십시오.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녹색정의당 송상우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영일 후보님께서 환경 문제까지 신경 써주시겠다고 하니 관심이 되고요. 앞으로도 뭐 비슷한 공약이 아니라 더 명확한 공약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승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아주 뜨거웠죠. 정우택 후보가 돈봉 특권으로 갑자기 낙마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은 과감한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육거리 시장에서 손을 잡고 우리 정우택 후보님을 지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돈봉 특권으로 연루되었던 우리 정우택 후보님을 뭐 공천 취소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왜 또 다른 후보가 있는데 갑자기 서승우 후보님을 선택했는지 이것 또한 졸속 공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대통령 비서실에도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 측근이시기 때문에 한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의힘의 공청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짧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때 총선보다도 공천에 대한 잡음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부에 제가 오게 된 것은 중앙당에서 전략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송상호 후보님이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천은 중앙에서 판단한 거고 제가 저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고 또 생각도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겸허히 받고요. 주민들이 실망한 부분, 또 안타까운 부분, 또 송 후보가 지적한 부분들을 겸허히 수용을 하고 제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 상당구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상당구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수용하기 어렵거든요. 상당구 예선에서 떨어지신 분이, 아니, 청원구 예선에서 떨어지신 분이 갑자기 상당구에 공천을 받는다. 이것은 저는 청원구 주민들에게 예의도 아니고 상당구 주민들에게 역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정도면은 국민의힘이 공천 실패를 인정하고 이 지역에 상당구에 무공천하는 게 맞죠. 혹시 사퇴할 의사는 있으신지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사퇴하기를 바라십니까? 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고 공당입니다. 더군다나 상당구는 정치 1번지 청주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에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않는 자체가 또 하나의
주민들을 무시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저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번 상당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략적, 정무적 판단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과연 상당구를 어느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어느 후보가 발전시킬 수 있는지는 많은 고민을 해서 저한테 당의 결정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 드릴게요. 그 상당구에 이제 공천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상당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뭐 청원구 후보셨으니까 지역 상황 잘 아실 거라고 해서 추가 질문 드리는데요. 청원구 율량동에 지금 그랜드 플라자에 외국인 카지노가 들어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범성 청주시장이 조건만 갖춰진다면은 허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서 우리 서승호 후보님께서는 이 카지노 설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관광이라든지 지역 세수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송하게도 그랜드 플라자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온다는 거를 잘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청원군 후보님이셨는데 그것도 예. 모르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또 하나는 당연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고요. 또 기업을 한다든지 다른 것도 고려를 해서 아마 그건 허가권자인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강일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했을 때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기업인, 사업인들이 과연 우리 현행 법체계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를 네네. 자치단체장이 알겠습니다. 판단해서 저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카지노가 들어오는데 국회의원 후보님께서 청원구 지역에 계셨으면서 그 사실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카지노가 사행성이기 때문에 뭐 경제에 도움이 된다. 강원 카지노가 경제에 도움이 됐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이런 위험한 이강일 일들을 후보에게도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뭐 다음 주도권 토론 때 시간이 없으니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억울한데요. 네네. 충분히 그럼 다음에는 이강일 네, 후보님께만 질문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카지노 막아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꼭 두 분께 질문을 드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해서 후보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시간은 2분 주어집니다.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상당구는 원도심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제 공약사항이거든요, 사실은. 너무 유리하신데. 이게 당연히 유리한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지역에 원도심이 있지요. 청주시 상당구가 역시 충북의 산업이나 문화나 정치, 경제 1번지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청주가 이 상당구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청주시 상당구에는 1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많은 유적들이 또 존재하고 있고요. 또 옛날 분들이 거주하던 거주지도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이 상당구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밀접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이 일단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빈점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비교적 최근에 조성됐다는 금천광장 주변도 점포들이 다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구의 원도심의 민심이 굉장히 어두운 겁니다. 저희 정부 때 그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고 해서 지역 예산들을 상당 부분 저희들은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민들의 주머니 속에 약간의 쌈짓돈을 넣어드리게 되면 이 돈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요긴하게 쓰였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이뤄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인데 특히 대출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이 저리 대출을 좀 해야 되고요. 세금 감면을 좀 더 대폭적으로 시행을 해서 당장 어려운 살림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골목 상권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입니다. 네, 이강일 후보님께서 지역 상품권 이런 얘기 해주셨으니 저도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지역에선 청주페이라고 했었죠. 22년에 7천억 예산을 23년에 무려 3,500억으로 절반을 줄였습니다. 올해는 다시 3천억으로 예산을 또 깎았습니다. 예전에 청주페이 쓰시던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물건을 살 때 10% 인센티브가 붙었죠.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죠. 이렇게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을 후퇴시켰던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전통시장 가서 소상공인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역화폐 예산부터 다시 복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7천억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1조 이상의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해야만 소상공인들에게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지역 상권 그리고 지역의 그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소상공인 저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현재 저소득층 소상공인들이 빚이 총 120조에 해당합니다. 만기 연장을 신청하신 분이 무려 40만 명에 이르릅니다. 빚이 이분들 빚만 해도 80조죠. 1인당 2억 원씩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겠죠. 따라서 골목 상권을 조직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단계절, 분야별 상담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 온-오프 라인 해서 판로 지원 이런 것들을 확보해 줘야 되며 심리 상담이라든지 또한 재창업 지원과 같은 종합적인 대책을 이제 국가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낙후된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원도심에서는 지역별 골목 상권이 있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육거리 시장, 전통 시장도 있습니다. 또 아까 이강일 후보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고요. 일단 골목 상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라고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거리가 사실은 홍대거리하고 연남동 거리거든요. 우리가 성악기라면 저희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시절 보면은 당연히 어디로 갈 거야? 본정통으로 가지, 성안길로 가지. 그렇지만 지금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신흥지구로 빠져나가고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우리 상당구 지역에 있는 우리 그 성안길을 홍대거리처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홍대거리가 성공한 것은 젊음과 레트로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싸고 젊은들이 즐길 수 있고 맛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목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는 육거리 시장이라는 전국적으로 명소화되고 있는 육거리 시장도 있지만 이것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육거리 시장의 문제는 주차 문제를 개선해서 무심천에 있는 하상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지하로 연결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좀 고려가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전통시장이라고 하지만 전국의 그 많은 시장들 중에서 성공한 데를 보면 역시 청년들이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거리 시장에도 육거리 시장을 재발견해서 청년몰이라든지 청년 푸드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새로운 쇼핑 환경을 개선을 하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유통 문제도 있습니다. 배달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은 우리 전통시장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세 분의 답변 모두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6분씩 주도권을 갖게 되고요. 이번에는 자유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두 후보에게 1개 이상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좀 짧은 질문과 짧은 대답이 많이 오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이강일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CJB 인터뷰에서요. 저출생 대책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출생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로서 뭐 지면이 작아서 그런지 하나도 와닿지 않은 정책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저출생과 관련된 정책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1억을 대출해 주고요. 아이를 한 명 낳으면은 원금만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이를 둘 낳게 되면은 50%를 탕감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셋 낳으면은 100% 원금을 탕감해 준다고 합니다. 제 지인 고등학생 자녀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아이가 마트 상품이냐고. 심지어 현수막에 1+1 이런 정책까지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잘 낳고 돌볼 수 있는 이 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짧은 질문. 혹시 이강일 후보님 세종시대 때요. 네. 노비들에게 출산 휴가 며칠 준지 혹시 아시고 계실까요? 잠시만요. 언제쯤 말씀? 세종시대 때요. 세종 대왕 시대인데. 네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인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요즘 한국 사회가 90일 주고 있는데 세종시대에 출산 휴가가 130일이었습니다. 130일이군요. 남성에게 지금 현재 우리는 10일 주고 있는데 세종시대에는 30일 주고 있습니다. 세종시대보다도 못한 출산 정책 그리고 휴가 정책들을 가지고 있으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출생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시간과 돈과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을 위해서 저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휴가뿐만 아니라 주 4일제 근무 이런 것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국가가 최소한 청년으로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게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예전에 기본소득 많이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세 이하 청년, 청소년, 아동에게는 기본소득 50만 원을 좀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돌봄 시스템이 너무 개별적으로 되고 있는데 마을 단위 중심으로 시군구의 통합돌봄센터를 통해서 각종 복지와 돌봄과 주거와 의료 문제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강인 후보님께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아주 좋으신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보다 더 깊이 연구하셨으니 아무래도 제가 좀 많이 경청하고 나중에 따로 좀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을 정도로 깊이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고무적이고요. 예, 조선시대 때 출산휴가가 지금보다 길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일은 몰랐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산업구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때 인권 때문에 길게 준 거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에서 저는 본질적으로 한 가지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잘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정당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이제 물리적인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보시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정의가 없이 출산을 장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을 좀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아직 당의 정책이나 공약으로 넣을 만큼의 현실적인 위치에 있지 못해서 그런데요. 제가 행복가정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셀럽도가 만들어서 활동했던 가장 큰 이유가 가족이 해체되는 사회를 곧 맞이할 거라는 예측 때문에 그랬고요. 지금 그 예측대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네,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한테 시간을 너무 안 주셔서 또 다른 질문 알겠습니다. 그럼 저 여기서 일단은 중재하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지난 총선이었죠. 민주당에게 180석을 국민들이 몰아줬습니다. 근데 2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시민들이 하는 말 딱 하나죠. 민주당 무능하다. 이런 것이 바로 정치권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많이 기대했습니다. 불평등 문제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고요. 소득 증대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이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또 비례위성 정당을 창당하게 되었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비례 의석만을 생각하는 비례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 비례정당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이강일 후보님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후보님이 너무 가두리치듯이 딱 정해서 답변을 요구하셔서 참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 민주당의 소속 후보로서 지금 말씀하신 180석을 줬는데 무엇을 했느냐,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저희 민주당 지지자들, 유권자들이 저희 민주당 먼저 심판을 했습니다. 저희 현역 의원 50% 물갈이 됐거든요. 그 물갈이가 왜 됐겠습니까? 저희들 자성하는 마음으로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 지지자, 유권자들이 다른 당을 심판하기 이전에 저희 민주당을 먼저 심판했습니다. 이것으로 좀 용서 바라고요. 비례정당에 대한 부분도 많이 유감입니다. 전 정치적인 시스템이 집권을 위해 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다.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짧은 답변을 좀 요청드렸는데요. 뭐 질문 하나 더 나중에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승우 후보님 핵발전소 3배 할 때 청주에 들어오면 이 정책을 추진하실 건지 나중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에게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가지를 질문을 드리려다가 두 후보께서 길게 질문한 데서 그 질문 드렸던 걸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청원구뿐만이 아니라 상당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주민들이 주로 갈 수 있는 게 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공연장, 뭐 체육공원, 뭐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있을 텐데, 제가 우리 송상우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어디를 가장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까? 뭐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뭐 주민들이 뭐 서울이나 이런 데 많이 가죠. 우리 지역 문화공간이 많이 우리 없으니까. 지역 내에서요. 예, 예. 뭐 저는 명암도수지 중심으로 상당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이강일 후보님은 주민들이 시간이 났을 때 아니면 가족들과 나들이 했을 때 어디를 많이 갈까요? 방문을 할까요? 만약에 기간이라고 하면요. 글쎄요, 이게 좀 연령대나 가족 관계에 따라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좀 아이들이 좀 어리고 할 때는 이제 영화관도 가고, 그다음에 마트 시설을 좀 많이 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는 더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는 좀 유원지를 찾아서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뭐 명암저수지나 어린이 회관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께 질문 드린 이유는요. 제가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많은 데를 다녀보면은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게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행정거점센터고. 그 이유는 거기에는 많은 노래교실, 뭐 장구교실, 탁구교실,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서예도 배우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국문화총남이라는 걸 보면 행정복지센터 내의 여가시설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분께도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아름동이라든지 한 5개 동에서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행정복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 실내운동, 실내 테니스, 그 외곽에 축구장 같은 것도 테니스장을 만드는 행정복지 커뮤니티센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 구에 우리 5개면 8개 동이 있는데 우리도 만약에 공통으로 행정복지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게 어떨까라는 거를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답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의견 한번 줘보시죠. 예. 저는 그 동별로 현행법상 청소년들에게 문화의 집을 만들게 되어 있지만은 현재 그렇지 않고 있죠.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지금 평생교육 얘기하셨는데 평생교육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지만은 여기에도 접근성이 서로 다 다릅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다른 청소년이나 뭐 아동,
심지어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따라서 종합적인 그 문화 활동이라든지 교육 활동이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커뮤니티 센터 뭐 이런 이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예산들을 투입해서 확실하게 행정복지센터 중심 주민복지가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안 되거든요.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된다면은 별도의 위치와 또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2분 남았는데요. 제가 공약 중에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주, 충북, 충청권의 발전의 시작과 끝은 청주공항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은 우리 청주시 4개 국민의힘 후보의 공통공약인데요.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또 활주로, 민간 활주로 연장뿐만이 아니라 전용 활주로 넣는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두 후보님의 의견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관일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뭐 국민의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 활주로가 저희 그 민간인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산업구조상 상당히 용이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이견 없습니다. 그게 뭐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원래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공약이라고만 딱 따서 얘기하기 좀 곤란하고요. 조금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기회를 저는 안 주셨는데 행정복지센터에는 특정의 연령군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듯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얼마나 다른 것이 없으면 행정복지센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갈까. 여기 송상호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 문화센터조차도 동별로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갈 곳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좀 정책 협의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청주공항이 민간 공항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공항보다 이제 이렇게 명칭 변경까지 얘기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이제 5대 공항, 거점 공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공항을 늘려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탄소 중립을 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것들이 비행기를 많이 타면 탈수록 엄청난 탄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관광, 네. 그리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까 송상호 후보님이 저한테 그 기회를 안 주시고 바로 질문만 하시고 말았던 거 잠깐 죄송합니다. 먼저 시간이... 30초 정도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건데요. 기후 위기는 이제 환경을 넘어서 산업, 경제 전반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 유럽에서 시작됐던 그 탄소 국경 조정제 같은 것들이 그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탈탄소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된 재화가 아니면 아예 수출이 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들이닥치고 있는 겁니다. 그 에너지 산업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몇 년 내 이 정부 들어서 특히 육성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가 준비 없이 당장 곡간을 풀어서 표를 얻으려는 그 옅은 정치는 제 자식들이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핵발전이요? 글쎄요, 아직도 국민들을 좀 우매하게 혹세무민하시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 서승우 후보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까요? 제 공약과 비슷해 보이긴 한데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남북권 복합터미널은 남북권이라고 하는데 뭐 상당구와 서원구의 어떤 중첩 지역인가요? 대상 부지를 좀 어림잡은 곳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남북권에 청주청원이 통합될 때 상생발전 협약으로 75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73개는 청주시가 판산하고 제가 봐도 이루어졌는데 두 가지가 안 된 게 그때 북부터미널, 남부터미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북부터미널은 오창에 터미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남부 쪽에도 사실 동남권에 있는 분들이나 물론 서원 지역도 마찬가지다. 분평지구, 앞으로서 장성지구 거기에 많은 분들이 방서지구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가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오창이나 북청주나 조금만 가경동으로 가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네. 저는 인구가 지금 20만이고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비해서 거의 5만 5천 명, 6만 명이 늘어났거든요. 서후보께 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복합터미널은 여객 터미널 얘기합니까? 여객 플러스 저 화물을 같이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일단은 여객 터미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지금 20만이고 추가적으로도 한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건 터미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됐습니다. 그 녹색정의당은 이전에 이제 정의당을 필두로 해서 녹색당과 이렇게 합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 후보님께 질의드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당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 역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는 대한민국의 설립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그 양립 지원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출산 휴가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밖에 근로자 경조사 및 이런 삶과 관련된 것에 대한 휴가 법률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근로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상조 휴가법을 아주 정식 법률로 제정할 계획이거든요. 송상우 후보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휴가 늘리는 거 당연히 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더 나아가야죠. 휴가 며칠 더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임금 삭감 없이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이것이 화두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4.5일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미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도 충분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만큼 바로 주 4일제로 가서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자기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거는 이제 상조 휴가와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근로협약으로만 규정돼 있지 법령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노동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정확히 법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서승우 후보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충북 학사를 중심으로 교육발전 특구 조성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충북 청주가 4개의 구가 있는데 고등교육과 관련되는 거를 제가 이제 서원구로 좀 보고 있고요. 초, 중등 교육의 발전의 메카로서 동남직을 끼고 있는 저희 상당구를 좀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학사 아까 말씀드린 교육발전 특구는 상당히 고등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그 충북학사를 중심으로 조성이 될까 좀 마스터 플랜을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충북학사 중심으로 복합형 교육발전 특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건 제가 이제 거길 몇 번 부지사 할 때도 가봤거든요. 그 부지가 작은 부지가 한 5만 평 정도가 됩니다. 5만 평 정도인데 거기에 기숙형 단순 숙박시설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남지구, 방선지구, 분평지구 많은 인구가 있고 거기에는 젊은 청년 부부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고등교육이 아니라 거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돌봄 실현도 얘기했고요. 10초만 더. 예,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그 소위 말하는 특목고 디지털과 특화된 아까 이광일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는 디지털 산업은 환경오염도 없거든요. 제조업이라고 해서 꼭 환경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마무리 발언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년들은 한 군데 모아놓는다고 모여지지 않습니다. 문화를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더 디테일한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주 상당구는 옛 청원군 지역인 면단위 지역과 청주 도심과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저도 이제 청주시가 2014년에 청원구와 청주시로 통합됐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7월 1일 되면 10년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격차가 있다고 그러지만 격차가 있어서 한 군데는 뭐 발전을 안 시키고 한 군데는 뭐 발전을 시키고 그런 개념보다는 제가 농촌 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미원서부터 가덕, 낭성, 남일은 뭐 도심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문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금년 3월 29일 날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고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가 됩니다.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충북 지역은 발빠르게 정부가 이런 재거주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 농촌 재거주화 특별지역 지정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은 농촌 마을보호지역이라든지 농촌 재생에너지지구라든지 경관농업지구라든지 농촌 유산지구, 뭐 스마트팜 농업지구 이런 걸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상당구 지역에 있는 5개 면 단위에서 빠르게 청주시와 충북도하고 협의해서 농촌 재거주화 특화지구를 빨리 들어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구도심입니다. 부도심인데 그거는 당연히 중앙동, 성앙동 이런 부분이 되겠죠. 아까 제가 구도심에는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청주시가 건축률에도 용적률 완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아까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동남 방서지구입니다. 제 공약인 남부터미널이라든지 교육발전 특구라든지 청년 디지털 큐브 같은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격차는 있지만 격차를 줄이면서 같이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입니다. 네. 제가 그 공약사항에도 역시 두 번째 공약사항이 이제 상당구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축을 조성하겠다는 것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상당구는 구도심, 전통적으로 수백 년을 이어온 구도심과 원도심이라고 얘기하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5개 면까지가 좀 균형 발전해서 좀 소외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5개 면은 특히 지역 소멸과 좀 맞닿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국가에서 특별법을 발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특별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양이나 이름은 장명은 굉장히 거창합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5개 면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그 지역에 특화된 아이템을 갖고 삶을 영위하고 그러한 또 삶을 영위하면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 또 부가가치를 그만큼 삶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생산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요. 특수 아이템으로 잘못 갔다가는 인구 소멸을 좀 촉발시킬 수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아예 인구가 교체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분으로 그래서 상당구를 좀 4개 권역의 개발 축으로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역시 전통 도심 지구는 굉장히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와 전통이 아우러지는 개발 축을 가져야지만 이 생존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와서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청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개면은 말 그대로 우수한 자연 경관과 거의 로컬 푸드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향토 자원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생산 기반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 소멸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구 내에서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이 사실상 면군 소멸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할 뿐이고요. 일단 군 단위, 면 단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계신 분들은 농민입니다. 농민과 농촌의 가치를 인정하고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많은 그 식량 문제나 녹지 문제는 중요한 화두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저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월 30만 원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익형 직불제 역시 좀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중소농 중심이어야 하는데 대농 중심이거든요. 소농 직불금을 50% 확대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친환경 직불 같은 경우에는 역시 50% 그 지원을 인상해서 충분한 농촌의 그리고 농민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식량 자급률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는 이제 느꼈죠. 밀 수출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기에 대응해서 식량 자급률 높여야 하고 저는 60% 정도를 의무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메가시티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통 메가시티 하면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 1000만 인구 정도는 돼야 메가시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전과 세종과 청주를 이어서 메가시티를 하겠다.
인구 소멸 시대에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요. 결국은 면과 군은 다 죽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정책 철회하고요. 좀 더 그 지방들이 안정화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번에 청주시 버스 개편됐죠. 면 단위로 들어가는 버스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콜버스가 등장을 했는데 이 콜버스가 항상 유용한 건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마을버스, 더 나아가서 어르신들 짐도 싣고 자전거도 실을 수 있는 이런 저상 콜버스 이제는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새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못다한 말씀이나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상당구민 여러분, 생고 진천 이월면에서 태어나 청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육군에 자원 입대해서 병장 만기 제대했습니다. 청주 상당은 제가 학창 시절에 명암 빵죽 아래서 수영하던 추억하고 방학 때 동원돼서 무심천에서 자풀을 제거하던 곤욕스러운 기억까지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을 진짜 사랑하고 애착이 있는 사람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주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만큼 지역을 더 열심히 돌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살뜰히 살펴나가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열정과 진실로 유권자 여러분들을 섬기는 바른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강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 버스 기사님들과 그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버스 기사님 하루 식대가 3,400원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문제, 대중교통 문제, 시민들도 불편하지만요. 우리 기사님 제때 식사 못 하시고 그리고 제때 화장실도 못 가십니다. 심지어 버스에 오줌권 보장하라 이런 내용 보셨을 겁니다. 저 송상호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2.5%만 성장을 해도요, 30년이면은 2배가 성장합니다. 그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에너지가 2배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미래를 지켜야 됩니다. 녹색 정의당 선택해 주십시오. 송상호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상당구민 여러분. 4월 10일 총선은 국가 발전의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여러 정책과 과제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공직생활을 통해 축적된 행정경험과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상당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저희 좌우명은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주민들이 곁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들어 살기 좋고 행복한 생활할 수 있는 상당구를 만들겠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열심히 찾아다니고 많이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서승우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으셨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세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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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충북 지역 방송 3사가 주관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상당 선거구 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